2.3.2 X윈도우 설치와 실행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X윈도우 설치입니다. 자, 생트OS 7번 설치, 최설치 등을 선택한 경우에는 이제 X윈도우가 아마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겁니다. 물론 이제 제 영상을 보시고 그 생트OS 7 설치를 하셨다고 하게 되면 다 설치가 되어 있을 겁니다. 보통 제가 그 생트OS 7 설치할 때 선택하는 소프트웨어 선택 옵션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개발 및 창조를 위한 워크스테이션을 제가 선택하라고 보통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뭐 개발이라든지 엑스윈도우 포함해서 다양한 도구들이 많이 설치가 자동으로 됩니다. 그래서 아마 엑스윈도우가 설치 안 되신 분들은 없을 건데 만약에 없다라고 하게 되면 엑스윈도우 안 뜨고 이제 콘솔 모드죠. 컨트롤 F 2번 이렇게 눌렀을 때 나오는 그런 상태라고 하게 되면 이 유물 당연히 이제 유문 네트워크 연결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셔야 되겠죠. 유물 이용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자, 관련 패키지 그룹을 검색하려면 일단 엑스윈도우 이제 그룹으로 패키지가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룹 한 칸 띄고 리스트 하셔야 되는데, 자, 일단 요 사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뭐 사용법들은 뭐 다른 영상에서 제가 제공을 했기 때문에 뭐 그 영상을 보시면 되고요. 이 그룹 관련된 것들 약간 버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제 책을 이제 그 다른 책을 들고 계신 분, 또좀 초기 버전 책을 이렇게 들고 계신 분 같은 경우에는 그룹 다음에 그룹 리스트가 이렇게 붙어 있을 겁니다. 밑에 인스톨도 아마 이렇게 붙어 있을 거예요. 지금 여긴 띄어쓰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붙어 있을 건데 붙어 있다고 해도 되긴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센토스 6 버전까지는 다음에 그룹 리스트 이런 것들이 붙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센토스 7로 이렇게 넘어오면서 한 칸을 띄어서 이제 명령 형태대로 이렇게 치도록 바뀌었습니다. 물론 되긴 됩니다. 인식은 하는데, 자, 기본적으로 그룹 다음에 띄고 그룹 띄고 그 다음에 리스트라든지 인스톨이라든지 하는 형태대로 하셔야 된다는 거. 네, 책에 이제 또 말씀드리지만 이제 그 몇 년 전에 나온 책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윰에 보면 이제 그룹 단위로 확인하는 명령이 이제 그룹 리스트입니다. 한번 그냥 해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룹 리스트 하게 되면 이 그룹 단위로 설치할 수 있는 목록들이 나옵니다. 이게 지금 한글로 나오니까 랭이 걸 C로 영어로 바꾸겠습니다. 그룹 리스트 하시게 되면 그룹 단위로 이렇게 설치할 수 있는 그 방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어베일 인베르트 그룹은 여기에 처음 설치할 때의 메뉴죠. 보통 저희가 선택한 게 Development and Creative Workstation 되어 있죠. 요 형태 선택하신 거고요. 이걸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제 기본적으로 그 엑스윈도우는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베일 그룹 중에 뭐 그래픽 어드미스 툴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렇게 쭉 있기 때문에 선택해서 고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엑스윈도우를 이제 추가적으로 쓰시려고 하게 되면 여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깔려 있는데 그놈 데스크탑이 아마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를 쓰시겠다 그러면 요 뭐 KDE 플라스마 워크스테이션 요건 이제 다른 데스크탑이 뭔지 뭐 이런 용어를 설명드리겠지만 요걸 설치하신다든지 아니면 서버 위드 GUI 되어 있죠. GUI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약제죠. 요 세 개의 부분들이 그 엑스윈도우 연관된 부분이에요. 보통 기본값이 미니멀 최소 설치죠. 우리 한글로 이제 번역을 해서 설명드리면 최소 설치 요게 선택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막 다음 설치 넘어가시면 이게 될 건데 요 세 개를 설치를 해주시면 엑스윈도우를 쓰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룹 한 칸 띄고 인스톨 그놈 데스크탑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룹 인스톨 KDE 플라즈마 워크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죠. 이걸 한다든지 그 다음에 서버 위드 GUI 이렇게 묶어주시면 설치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레디엑스 계열들은 기본값이 이제 그놈이란 데스크탑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 데스크탑 환경은 그 윈도우를 그 제어하는 일종의 이제 인터페이스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돼요. GUI를 환경을 이용하기 위해서 사용자들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스타일을 우리가 이제 데스크탑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그놈하고 KD가 있습니다. 역사는 제가 설명드리겠지만 그 다음에 뭐 리눅스가 배포판이 굉장히 다양하다 보니까 추가적으로 그 데스크탑이 많이 쓰이는 게 이제 LXD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XFC 보통 이제 리눅스 마스터 시험에 보면 4대 데스크탑이 요겁니다. 그놈, KD, LXD, XFC 요 네 개거든요. 나머지는 이제 윈도우 매니저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그놈하고 KD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데스크탑이라는 건 약간 이제 좀 다르게 보이는 우리가 보면 핸드폰의 런처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본값은 그놈만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요. 만약에 이제 KD 플라즈마 워크스페이스 설치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중으로 뜰 거예요. 그래서 뭐 KD를 쓴다든지 뭐 그놈 쓴다든지 그놈도 그놈 클래식 옛날 스타일이 있거든요.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 한번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중요하진 않는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지금 제 기본 값을 보시면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데 로그아웃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루트로 로그아웃 한번 해보죠. 로그아웃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저희가 이제 KD밖에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그놈이죠. 그놈이 밖에 설치 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선택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일부러 나와본 게 뭐냐면 그 창조 및 개발 위 워크스테이션 설치했을 때 기본 값이 뭔지를 좀 보기 위해서 나온 건데 기본적으로 설치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잠시만요. 자, 설치 한번 해보죠.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냥 지금 뭐 KD 계열은 설치가 안 되어 있을 거예요. 뭐 이렇게 다 제가 이렇게 많이 설치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 사실 뭐 실무에서는 엑스 윈도우를 잘 쓰지 않기 때문에 뭐 이게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책에 나오기 때문에 한번 설치해 볼게요. 아마 지금 이제 그놈은 설치가 됐는데 한번 해볼게요. 융 그룹 인스톨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놈 짱다필 안 먹고 될 것 같은데 그놈 데스크탑 한번 해보죠. 이거는 엄청나게 20메가래. 일단 깔아보죠. 이걸 이제 설치 한번 해보죠. 기본값이 이제 그놈 클래식인 걸 텐데 한번 쭉 해보겠습니다. 자, 컴플릿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KD 다른 데스크탑 설치해보겠습니다. 융 그룹 인스톨 하고요. 자, KD 플라즈마 워크 스페이시스죠. 이제 용량 더 크네요. 그놈 일부가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금방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KD는 전혀 이제 관련 라이브러리 이런 거 설치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용량이 좀 많이 설치가 될 겁니다. 뭐 최대한 해보죠. 최대한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자, 그 다음에 추가죠. 마지막에 그룹 인스톨 그 다음에 서버 위드 GUI죠. 이건 뭐 용량이 얼마 안 되네. 유틸리티만 이제 설치하는 거라 Y 하겠습니다. 자, 설치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데스크탑이 기본 이제 그놈 기본값만 설치되어 있다가 지금 KD까지 설치가 됐기 때문에 로그아웃 하면 아까랑 좀 다른 형태가 나올 겁니다. 자, 로그아웃 한번 시켜볼게요. 자, 로그아웃 하게 되고 로그아웃 시켜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목록이 없음 설치하고 요게 그놈이 떠서 그런가요? 취소하고요. 재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잠시만요. 다시 시작해볼게요. 다시 시작. 요게 제가 봤을 때는
기존에 이제 X 윈도우가 지금 떠 있기 때문에 새로 반영된 거를 하려면 네, 재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재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뭐 X 윈도우는 많이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네, 저도 네, 사실 뭐 거의 쓸 일이 없고 다 원격으로 작업하다 보니까 네, 설치를 했는데 네, 사용자 선택을 한번 해볼게요. 아, 여기 뜨는군요. 아, 이렇게 그쵸? 선택을 해야 되고 루트로 했을 때는 네, 안 뜨나 보네요. 네, 포세인 해볼게요. 예, 일단 뭐 루트에서는 이따가 뭐 바꿔보도록 하고요. 여기 이렇게 눌러보시면 예, 기본 이제 근원 클래식이죠. 네, 뭐 여러 가지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네, 근원 네, 로그인 한번 해볼게요. 뭐 포세인 이렇게 로그인 한번 해보죠. 그러면 이제 아마 네, 이렇게 이제 이게 이제 한글 좀 다르게 뜨는 거 보이시죠? 그냥 예전 이름 유지할게요. 그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환경이 네, 최근 근업 스타일대로 뜨는 거 보이시죠? 네, 이렇게 메뉴들도 있고 뭐 프로그램 표시할 수 있고 뭐 이렇게 나오도록 하는 이제 그런 형태고요. 아 예, 다시 로그아웃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KD도 한번 KD 플라즈마, KD 데스크탑 한번 봐보죠. 네, 로그아웃, 로그아웃. 60초 걸리나요? 아, 네, 로그아웃 하라고요. 60초 기다려야 되는 거야? 시간 낭비인데. 이게 사용자 바꾸기 할게요. 네, 사용자 바꾸기. 제가 지금 사용자들 많기 때문에 네, 사용자 바꾸기 위해서 네, 보세인 선택하고 아 잠금 걸려 있죠. 제가 리인이 있거든요. 1, 2, 3, 4인가 이렇게 하고 그냥 환경만 보면 되니까 KD 플러스마 이런 선택을 해볼게요. 로그인. 자, KD는 네, 장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조금 더 이제 윈도우에 가까운 직관적인 그런 형태입니다. 뭐 밑에 나온 이렇게 윈도우 스타일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데스크탑 같은 뭐 지금 소리도 막 들리네요. 컴커란 웹 브라우저 있고요. 그렇죠. 약간 윈도우 프로그램 보기 거의 윈도우의 스타일인 거 보이시죠? 네. 예, 상당 부분 따라한 게 보입니다. 예. 여기 뭐 패널 추가한다든지 뭐 사운드라든지 거의 윈도우에 배치가 되어 있는 뭐 다양하게 이렇게 이제 설정이 가능한 형태로 되어 있죠. 거의 뭐 유사한데요. 그렇죠? 네, 이렇게 KD 플라즈마 이렇게 되어 있죠. 네, 네, 원래대로 루트를 하겠습니다. 아, 루트 치니까 여기 나오는군요. 아, 죄송해요. 네, 기본 값이 이제 그놈 클래식이죠. 네, 센트OS 하겠습니다. 네, 하도 오래간만에 하다 보니까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요 그놈 클래식이 좋아요. 저는 이 그놈 클래식이 저랑 맞는 것 같아요. 제일 익숙해요. 위에 있는 것도 익숙하고. 아, 자, 자, 그래서 일단 네, 데스크탑을 선택 이렇게 위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면 요 세 개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네, 그놈이나 KD를 쓰실 수가 있고 사용자 그쵸 여기 지금 아이디 입력하라고 써있네. 입력 후에 이제 이 톱니바퀴 모양을 선택을 하시면 이제 원하는 데스크탑을 선택할 수 있다. 잘 써놨는데 제가 제 걸 잘 안 읽어보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엑스윈도우 실행하는 방법. 자, 일단 뭐 자격증 시험에 나온다고 하면 요게 이제 최근에 잘 나옵니다. 1급이든 2급이든. 왜냐면 요게 그 7 버전으로 바뀌면서 이제 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요 부분이 잘 나오고 그나마 네, 조금 어렵다고 해야 되나? 네, 어려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엑스윈도우를 실행하는 방법에는 이제 부팅 시 엑스윈도우를 실행하는 방법이 있죠. 예전에 런레벨 5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예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제 부트 프로세스가 이제 이니 프로세스, 초기 프로세스를 이제 이니 프로세스를 쓰던 시절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니 프로세스를 쓰는 게 저희가 센토스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이제 센토스 6 버전까지 센토스 6 버전까지는 이제 이니 프로세스를 썼고요. 그 다음에 뭐 앞에 뭐 기존의 다른 영상 보시면 아시겠지만 7 버전서부터는 센토스 7 버전서부터는 시스템D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시스템D라는 걸 사용하면서 그 기본적인 프로세스 체계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이니트 체계에서는 런 레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0번서부터 6번까지 이렇게 만들었고요. 보통 이제 뭐 빠르게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부팅하는 서버로 쓸 수 있고 다수의 사용자가 로그인하는 모드가 3번 아니면 5번이라고 보시면 돼요. 숫자 값을 그냥 표겠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번이 이제 콘솔 모드라고 부르는 텍스트 모드, 즉 컨트롤 Alt F2번 창 뜨면 이제 우리가 그 시커먼 화면에 아이디 패스워드 입력하는 창 뜨는 거 있잖아요. 그게 런레벨 3 3번 모드라고 우리가 보통 불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엑스윈도우로 부팅되는 모드를 이제 5번 레벨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이 시스템D로 바뀐 이후에도 이런 완전하게 기존에 쓰던 그런 환경들을 그 전제를 걷어내지 못하다라고 보시면서 레벨이라는 개념을 얻고요. 그 센토스 7에서는 이 런 레벨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제 타깃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래서 텍스트 모드인 경우에는 멀티 다시 유저 타겟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엑스윈도우는 그래픽 컬입니다. 그래픽. 그래서 조금 이제 애매하긴 한데 링스 마스터 시험에서는 이제 뭐 그래픽 점 타겟이라는 여기 AL이 붙어야 됩니다. 이게 사실 조금 애매하고 텍스트 모드는 이제 멀티 다시 유저 점 타겟입니다. 최근에 기출 문제들 보니까 요거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좀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그 시스템 D는 이제 이 절대적인 명령, 이 시스템 CTL이라는 명령을 가지고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쓰고 있기 때문에 이 시스템 CTL은 네, 제가 쓴 책의 모든 책의 앞부분에 상당 부분 챕터를 할애를 제가 해서 적어는 놨습니다. 근데 그거를 앞부분에 해놓긴 했는데 그거를 다 외우실 필요는 저는 없다고 봐요. 나중에 이제 많이 쓰시면 자연스럽게 외워지고 뭐 링스 마스터 문제 나와봤자 한두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걸 다 숙지해서 그 원활하게 사용하는데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나올 때마다 이렇게 한 번씩 해보시면 되는데 어쨌든 시스템 CTL, 시스템 D 기반으로 센토스 7 버전 이후에서는 시스템 D로 바뀐 뒤 이후로는 이 시스템 CTL이라는 명령을 좀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명령을 가지고 이제 확인 및 적용을 시키는 형태대로 바꿨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시스템 CTL 다음에 이제 점 타겟, 즉 멀티 유저 점 타겟이라고 안 쓰셔도 되고요. 그냥 멀티 다시 유저 또는 그래피컬 해도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예전에 쓰던 이 런레벨 개념도 그냥 사용이 가능한 형태대로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그냥 시스템 CTL set 디폴트, set 다시 디폴트 런레벨 3 그 다음에 뭐 점 타깃은 당연히 붙이셔도 되고요. 그냥 시스템 CTL, 뭐 set 다시 디폴트, 런레벨 5 이렇게 해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네 나오는 문제라고 봤을 때 뭐 실무에서 쓰고 뭐 시험 문제 나온다고 하게 되면 이 부팅 시에 이제 런레벨을 확인하는 거, 뭐 지금 런레벨을 안 하고 타깃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엑스윈도우로 부팅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 그 다음에 변경하는 방법, 이 두 가지가 이제 중점적으로 나오고 알고 계셔야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확인하는 게 이제 시스템 CTL get 디폴트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처럼 그래픽컬 타겟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지금 시스템에 전원을 딱 켰다라고 하게 되면 엑스윈도우로 들어간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멀티 다시 유저점 타겟이라고 나왔다라고 하게 되면 전원을 딱 키시면 콘솔 모드로 부팅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해보면 그리고 뭐 직접 부팅 한번 해보죠. 자, 지금은요, 네, 시스템, 네, CTL 하시고요. 자, get 다시 디폴트 해보겠습니다. 디폴트라고. 자, 디폴트라고 치면 지금 그래픽컬 타겟이라고 뜹니다. 자, 이 얘기는 지금
전원을 이제 재부팅하거나 껐다 키면 기본적으로 엑스윈도우 들어간다는 거고요. 예, 바꿔보겠습니다. 바꾸는 거 셋 디폴트예요. 여기 보시면 이제 부팅 모드를 변경하는 거는 제가 딱 그 두 개만 넣어놨거든요. 예, 두 개. 이 두 개만 아시면 돼요. 바꾸는 방법은 시스템 CT에 set 디폴트 하시고 타겟 네임은 멀티 다시 유저 타겟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픽 점 타겟이 있는데 점 타겟 쓰시지 않아도 되고, 그 다음에 콘솔 모드로 전환 타겟인데 기존의 이니 체계가 기존의 체계입니다. 기존의 체계는 런레벨 3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텍스트 기반 로그인만 지원한 테고, 런레벨 3점 타겟으로 지정 가능하고 점 타겟은 생략이 가능하다고 해서 원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멀티 다시 유저라고 쓰시던지 그다음에 런레벨 3라고만 적으셔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픽 깔 타겟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엑스윈도우로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설치한 이후에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모드 런레벨 3, 예전 체제 런레벨 5라고 부른다라고 보시면 되고, 예, 엑스윈도우 기반 로그인을 기본적으로 지원하는 거고, 런레벨 5 점 타겟은 생략 가능하다고 해놨습니다. 자, 바꿔보죠. 자, 셋 디폴트 하고 바꿔본 다음에 재부팅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지금 엑스윈도우 뜨잖아요. 보통 이제 엑스윈도우를 이제 안 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보안도 약간 이제 보안사 위험도 초래할 수 있지만 이 메모리입니다. 이 보통 이제 지금 이미 많이 실행했기 때문에 캐시에 메모리가 많이 남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그 측량을 하시려면 엑스윈도우 띄우자마자 로그인한 다음에 이제 프리-m 하시면 이제 현재 메모리 사용량이 나옵니다. 지금 실제 사용량은 819메가라고 보시면 되죠. 물론 이제 지금 이미 제가 로그인 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추가적으로 설치된 용량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뭐 시스템마다 다른데 한 100에서 150메가, 많게는 200메가까지 엑스윈도우를 차지합니다. 그래서 엑스윈도우를 띄우게 되면 불필요하게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보통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미 썼지만 용량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한번 해보기는 하죠. 자, 일단 그래픽한 모드가 아닌 텍스트, 우리가 보통 콘솔 모드로 바꾸시려면 시스템 CTL 하시고요, set 디폴트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멀티 유저, 점 타겟 쓰시면도 되는데 안 쓰셔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빼보겠습니다, 이번에. 자, 그러면 이제 리무브 링크라고 되어 있고, 이게 이제 그 링크 파일을 생성하고 하는 형태대로 이제 그 부팅 시에 이 타겟이 되고 저 타겟이 되는 건데, 그거는 이제 앞에 다른 그 영역에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 다시 get 디폴트를 한번 쳐볼게요. 자, 그럼 멀티 유저 타겟으로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재부팅 해보겠습니다. 리부트요. 자, 일단 메모리도 조금 섞긴 했지만 819 차지하는 거 보이시죠? 자, 리부트 해보겠습니다. 네, 빠르게 부팅이 되기 위해서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엑스윈도우가 안 뜨죠? 예, 바로 이렇게 콘솔 모드, 텍스트 모드라고 있죠. 이 상태로 뜨는 겁니다. 자, 이 상태로 뜨고, 자, 로그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로그인, 네, 루트, 저는 센터에스 때문에 센터에스를 해보겠습니다. 자, 로그인 됐죠? 자, 프리-m 해보겠습니다. 프리-m 해보면 290메가. 이거는 이제 정확한 건 아니에요. 아까 그게 600메가 정도, 아까 제가 810메가 정도, 800 정도 좀 넘었잖아요. 실제 이제 그 엑스윈도우가 어느 정도 차지하냐고 체크한다고 여기서 이제 엑스윈도우 제가 띄울 거거든요. 네, 띄웠을 때 메모를 좀 비교해 보시면 얼마나 늘어나는지. 사실은 직접적으로 엑스윈도우 들어가는 게 스타텍스에서 제가 띄우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것보다 더 차지합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엑스윈도우 안 띄웠더니 메모리가 이제 상당히 줄어드는 거 보이시죠? 자,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엑스윈도우를 띄워야겠다. 이미 지금 로그인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경우에 이제 스타텍스라는 걸 쓰시면 돼요. 뭐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타텍스 이렇게 하게 되면 네, 엑스윈도우가 이렇게 뜨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엑스윈도우 띄운 다음에 이제 프리-m으로 메모리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한글로 되어 있는 상태가 되는데, 이건 이제 계속 뛰는 게 전 키보드 네임 하세요. 한글. 왜냐면 이게 그 콘솔에서는 한글을 지원 안 하거든요. 근데 한글을 지원 안 한 상태에서 콘솔에 스타텍스 하게 되면 그 환경값이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러면서 한글이 지원이 잘 안 되는 변화하는 이제 그런 형태인데, 키보드 네임 하겠습니다. 자, Alt 버튼 누르시고 오픈 터미널 하게 된 다음에 프리-m 해볼게요. 자, 그러면 네, 역시 많이 차지하네.
아까 290메가였잖아. 센터 7에서는 예, 상당하네요. 거의 뭐 예, 그 500메가를 네, 차지해버리는 네, 그런 형태네요. 그렇죠. 물론 이제 뭐 버퍼 캐시는 빠지는 이제 그런 형태이긴 한데, 네, 상당히 좀 네, 차지하는 그런 형태를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많이 안 띄우시는 게 안 쓰시면 네, 그 엑스윈도우는 이제 안 띄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버퍼 캐시 뭐 이거 프리미어스엠 뭐 앞부분에 제가 또 다른 영상을 찍어놓은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때 보시도록 하시고요. 자, 이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뭐 지금 다 시험에 자주 나오고 아셔야 될 부분 제가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은 이제 그 부팅 시에 엑스윈도우를 쓸 건지 안 쓸 건지는 시스템 CTL set 디폴트로 설정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보통 타겟이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렸죠. 멀티 다시 유저 건설 모드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픽카 엑스윈도우를 쓰겠다. 그러면 이제 그래픽카로 적용 그 타겟이와 적용하시면 되고, 자 바꾸겠다. 엑스윈도우 텍스트 모듈로 부팅을 되게끔 하시고 엑스윈도우를 이제 안 쓰겠다라고 하시게 되면 네, 시스템 CTL set 디폴트 멀티 다시 유저 타깃이 하셔도 되고, 또 말씀드리지만 여기에도 시험이 잘 나오거든요. 점 타기 뺀 멀티 유저라고 하셔도 되고 멀티 다시 유저라고 하셔도 되고 런레벨 3점 타깃 하셔도 되고 점 타깃이 빠진 런레벨 3라고 하셔도 됩니다. 이 세 개가 이제 텍스트 모드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다음에 그래픽 카드를 바꿔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아시죠? 이건 다시 그래픽으로 바꿔 놓겠습니다. 제가 시스템 CTL set 다시 디폴트 그래피컬 점 타깃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점 타깃이 빠진 그래피컬이라고 하셔도 되고 런레벨 5 점 타겟이라고 하셔도 되고 점 타겟이 빠진 런레벨 5라고 하셔도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그래픽 타겟으로 한번 바꾸는 거 해보죠. 자, 시스템 CTL set 디폴트 하시고요. 네, 그 다음에 그래피컬만 해볼게요. 그래피컬.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요 메시지가 뜨면 된 겁니다. 네, 시스템 CTL get 다시 디폴트 이렇게 해보시면 네, 바뀐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재부팅 하게 되면 이제 다시 원래대로 엑스윈도우로 기본적으로 부팅되는 모드로 바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매니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역시 다음 영상 이어서 제가 영상 한번 끊고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